이 영상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면 뭔가 이미 끝났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최근 발표한 경보는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료적인 것도 아니며 결코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이 경보는 성간 해성 때문에 발령된 것입니다. 사나이 ATLAS는 현재의 물리적 모델에 따르면 이미 작동을 멈춰야 할 시점에도 여전히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 이러한 물체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최근 자료이며 측정값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관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없습니다. 혜성이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면 잘 알려진 과정이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열을 받고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며 밝은 코마와 긴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근일점에서 활동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가장 격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장관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는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혜성이 태양에서 멀어지고 태양 복사량이 감소함에 따라 활동도 줄어듭니다. 가스 생성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밝기는 줄어들며 꼬마는 축소되고 꼬리는 사라집니다. 혜성은 점차 어둡고 조용한 핵으로 변모하여 심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이 패턴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모델, 예측 및 밝기 곡선의 근간을 이룹니다. 사나이 애틀레이스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패턴입니다. 근일점 통과 후 몇 주가 지나 밝기 감소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이어야 할 시점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혜성의 밝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최고치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현재 태양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그 감소폭은 너무 작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작고 통계적 오차로 치부하기에도 너무 작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예측된 밝기 곡선, 혜성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야 한다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편차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일점까지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실제 곡선은 이론 곡선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측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관측된 광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혜성은 예상했던 속도로 색이 바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물리적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그 활동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 첫 번째 자연스러운 가설은 간단합니다. 아마도 단순히 잔류물질일 것입니다. 빛의 와먼지가 방출된 근일점 부근에서 오로라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빛, 최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심오한 이미지들이 드러나는 순간 이러한 설명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관측에서 천문학자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여 일반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구조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형태가 불분명하고 서서히 사라지는 코마가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조직화된 구조 뚜렷한 층위, 내부 역동성의 명확한 징후. 에이먹다 그것은 제시합니다. 동심원 껍질마치 겹쳐진 고리들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고리는 활동의 맥박, 즉 핵에서 가스와 먼지가 방출되는 실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바깥쪽 층들은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었을 때 기록된 이미 알려진 사건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전 관측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내부 껍질.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 구조는 고대 물질이 우주 공간을 천천히 떠다니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활동새로운 펄스, 이론적으로 혜성이 이미 활동이 둔화되어야 할 시점에 발생한 새로운 에너지 방출 현상입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가늘어지거나 윤곽이 흐려지거나 흩어지는 대신 꼬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잘 정의된 중앙에 밝은 줄무늬가 있는 것은 여전히 작동 중인 제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붕괴하는 물체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무언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수치는 이미지가 시사하는 바를 뒷받침합니다. 가스와 먼지 생성률은
매끄러운 하향 곡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원에 들어선다. 일부 스펙트럼 영역에서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기체, 특히 기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기체와 관련된 스펙트럼선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특징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화학종 간의 비율이 변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나타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근일점 직후 코마를 지배했던 그 층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막 열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내부 영역들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미지나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궤도 해석 결과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위치 측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혜성의 궤도 계산이 더욱 정밀해집니다. 소행성처럼 움직임이 없는 천체의 경우 중력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다릅니다. 혜성이 가스를 방출할 때 이 분출물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 추진 기각각의 발사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켜 궤적을 미묘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를 비중력 가속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도는 예상대로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활동이 멈춘다면 비중력 항들은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혜성은 태양과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의 죽은 물체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산 결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가속도의 크기는 일부 측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측에서는 이전 업데이트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갖습니다. 해당 제트기들은 여전히 운용 중입니다. 혜성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움직이고 적응하며 자연적인 추진력을 멈춰야 할 시점이 지난 지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천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나이 아틀레이스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희귀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신체적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 그것은 활성화되어서는 안 될 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구조, 화학적 조성 및 궤도 역학을 포함한 모든 독립적인 지표들이 동일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혜성은 쇼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획에 없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후기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늦게 반응해서는 안 될 층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축적된 에너지, 압력,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층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성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혜성 핵 내부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심층부가 예기치 않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합니다. 혜성이 활동 한계를 넘어 계속 활동적일 경우 단순히 빛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마침내 약점을 찾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해한 후에 무엇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속적인 빛, 활발한 제트 분출, 안정적인 비중력 가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해답은 스나이 아틀레이스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학계의 심각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혜성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합의된 사실입니다. 탐사 임무 이후로 지오토, 심층적인 영향 그리고 로제타 혜성 핵은 구멍, 균열, 그리고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층들로 가득 찬 매우 다공성이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혜성의 핵은 얼음, 먼지, 암석이 뭉쳐진 깨지기 쉬운 덩어리이며 놀라울 정도로 밀도가 낮아 종종 뭉쳐진 눈의 밀도와 비슷합니다. 이 구조는 열의 작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스나이 아틀레이스가 근일점을 통과했을 때 태양 복사량이 가열된 외부층은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초기 파동, 즉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빛나다, 강력한 제트 기류. 하지만 열기는 애계 표면적으로 이는 층층이 천천히 안쪽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된 열 확산,
그리고 이 지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저널에 발표된 영구 이카루스 그리고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의 연구 결과는 혜성의 다공성과 구성에 따라 혜성 내부에 열적 최고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후근 일점. 다시 말해, 태양은 이미 멀어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3나이 ATLAS 데이터가 시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혼수 상태의 화학적 조성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CO와 같은 특정 기체들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더 휘발성이 강한 유기화합물은 승화하기 위해 특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스펙트럼 선이 현재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내부 포켓들이 지금 이 순간 기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이는 혜성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 물질은 천체가 형성된 이후로 어쩌면 우리 태양계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격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나이 아틀라스 프로그램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간 물질입니다. 즉, 그 구성 성분은 우리 태양계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진 다른 항성계의 화학적, 열적 조건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계 물체가 태양의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이제 이것이 천문학 분야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과학은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위험, 궤적, 행동, 심지어 행성 방어 전략까지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성간 혜성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강렬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태양계 외부에서 오는 물체의 위험성,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활성 제트는 작은 모터처럼 작동합니다. 이 제트들이 대칭적이지 않을 때 대칭적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 토크는 코어의 회전을 변화시키고 회전의 급격한 변화는 구조적 응력. 이 과정은 이전에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혜성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로제타 탐사선이 면밀히 연구한 결과 지구의 자전축은 우주 제트 기류의 영향으로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혜성 41P 터틀 자코빈이 소방수불과 몇 주 만에 회전 속도를 극도로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내부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성간 물체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체는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더 취약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 징후는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관찰된 다수의 포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반복 방출 펄스인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맥박은 누적된 내부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출시되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합니다. 가스가 방출될 때마다 기존의 균열이 넓어지고 가스가 빠져나갈 새로운 경로가 생깁니다. 이는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더열, 가스 증가, 압력 증가, 균열 증가, 분출량 증가, 토크 증가.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은 걱정스러운 데에 어떤 신비로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그 원리는 여름철에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잔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균일한 온도 변화에 노출된 물질은 응력을 축적합니다. 휘성 구조에서는 이러한 응력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나사의 경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혜성은 오랫동안 활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에 있습니다. 연속 변환, 그리고 변화 작고 연약한 신체에서는 종종 파편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3나이 ATLAS 혜성의 핵은 최고 해상도 이미지에서 여전히 단일 천체로 나타납니다. 관측된 길쭉하고 불규칙한 모양은 표면의 서로 다른 부분을 비추는 특정 활성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혜성들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더 큰 무언가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죠. 설아이 에틸라스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이상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합니다. 실시간으로 최첨단 장비, 고급 분광학 기술, 그리고 정교한 궤도 모델을 통해 우리는 다른 항성계의 천체가 우리 태양에 반응하는 방식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뉴얼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은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이러한 물체의 한계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활동이 앞으로 며칠 안에 멈춘다면 우리는 성간 해성의 열 확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활동이 계속된다면, 특히 강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밝기 곡선이나 스펙트럼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은 더 이상 단순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 시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됩니다. 실제 구조적 위험. 다음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압력이 응집력을 압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간 방문자가 더 이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답은 심우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너무 늙고 너무 허약하면서도 너무 활발한 무언가가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가지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IATLAS는 단순히 특이한 해성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성간 물체, 우주의 예측 가능성,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학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과학의 역사는 이상, 현상이 처음에는 무관한 예외로 취급되다가 결국 전체 모델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문제는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도 그 예측을 고집하는 것이다. 설아이 에틸라스는 예상 한계를 넘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계속 이동하고 있고 내부 스트레스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해성은 대개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한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지속적인 활동은 회전 토크를 증가시키고 내부 균열을 넓히며 파편화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이는 가설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계 내 해성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물체는 동일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체의 실제 내부 응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 깊은 층이 더 강한지 아니면 더 취약한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열적 이력이 그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가 우리 태양의 환경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서지면 어떡하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데이터, 전례 없는 화학적 특징, 멀리 떨어진 행성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불편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델은 이러한 방문객들의 행동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광범위하고 덜 논의되는 두 번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 현대 천문학은 단순히 감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 계산, 행성 방어 전략, 그리고 실제 정치적 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은지구 천체를 평가할 때 우리는 특정 행동 패턴을 가정한 모델에 의존합니다. 만약 성간 해성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 제트를 이용해 기동하며 예측 범위를 넘어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의 정도가 증가합니다. 임박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미묘하고 심각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 개념적인 통제권을 완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더욱 심오한, 거의 철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가 고정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시스템이며 일단 이해하면 지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키워왔습니다. 설아이 에틸라스는 신비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려진 한계 내에서 능동적으로 예측 불가능함. 그는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리 법칙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둘러싼 신중한 침묵을 살펴보십시오. 과장된 경쟁도 없고 성급한 결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제시된 내용들은 기술적이고 정확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과학적 신중함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담긴 암묵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럽게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사레이 에이틀라이스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성 과정을 그쳤고 우리가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 활동이 곧 멈춘다면 과학계는 그 충격을 감수하고 모델을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활동이 지속된다면, 즉 새로운 포탄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만약 분출되는 제트가 꺼지지 않고 중력 이외의 가속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강인한 혜성을 관측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시험 중인 한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찰이 더욱 깊어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우리는 그토록 불편한 감정을 느낄까요? 완전히 예측 가능한 우주라는 생각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안심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현실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후 한참 지나서야 드러나는 더 깊은 층위, 즉 잠재된 에너지, 지연된 과정, 숨겨진 구조를 보여주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하는 거의 모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스라이 애틀라이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항성계에서 튕겨져 나와 수십억 년 동안 극저온 상태를 떠돌던 고대의 천체입니다. 그러다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한꺼번에, 또는 표면적으로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자극에 뒤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층층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혹한 물리적 이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긴장감을 축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논의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데이터, 다음 관찰 결과, 다음 경고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다른 항성계에서 온 방문객이 스스로 소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누가 시험대에 오른 것일까? 혜성일까? 아니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일까?